안녕하세요. 모든 작가 친구 여러분, 그리고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산타 테마로 왔어요. 친구들 말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수염이 입에 들어가서요. 그냥 벗는 게 낫겠어요.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시장이 거의 모든 자산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S&P 500이든 신흥시장들이든 모두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한국 등도요. 그런데 아직 최고치를 돌파하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 쪽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전에 이미 돌파했다가 다시 눌려서 떨어졌고 지금은 최고점에서 약 3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때 생긴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조정이 일어나고 어제 라이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웨이브 3, 즉 3 오브 3의 형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세트별로도요. 그리고 뉴스 파트에서는 오늘 아침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마이타 페넷이라는 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즉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비트코인 추가 매집 계획은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조정으로 회사 주가도 하락, 약 70, 80% 떨어졌고 스트래티지 역시 약 6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타 페넷은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후 게임 전개도 지켜보시죠. 전체적으로 파타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쪽 버튼을 눌러서 팔로우도 해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트레이딩을 위한 기술적 차트 분석도 다룹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안내입니다. 오늘 아침 시장에서는 친구가 크리스마스 모자를 쓰고 있네요. 크리스마스 모자 얘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은 크리스마스 테마에 맞춰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크리스토바우 테마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CHZ가 7% 정도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이전에 숏 포지션을 잡았다가 약 300대 구간에서 이미 청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왔으니 숏 포지션을 잡을 타이밍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비파에서 18로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마치 맛이 혀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수염 말인데 어젯밤부터였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처음에 수염을 붙였거든요. 정말 힘들었고 털이 입안에 가득 들어가서 온통 간질간질했어요. 계속 뽑아내느라 앉아 있었죠. 어제도 꽤 고생했어요. 자,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더블 파트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은 DC와 피빈이에요. 이 종목은 구조적으로 업트렌드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직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만약 저점을 깨면 이건 컬렉션 형태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은 언급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번에는 이 종목의 그림에서 보면 지금은 극심한 공포 구간에 있어요. 익스트림 피어 23, 23, 20대 초반. 이 구간에 머물러 있네요. 몇 주째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월별로 보면 막대 그래프처럼 꽉 차 있죠. 대략 23개월 정도 됐네요. 그리고 롱쇼 청산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가 터졌지만 아직 그렇게 큰 막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준 막대는 바로 이 막대입니다. 10일, 11일 전이죠. 누가 당했는지 모르겠네요. 채팅에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알트코인은 거의 피해가 없었고 비트코인에서 조금 당했어요. 우리가 레버리지로 들어갔을 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니 알트코인 하는 분들이 많이 산 분들은 정말 크게 당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전에 알트코인을 분산해놨다가 이번에 이 샷을 맞은 분들도 꽤나 충격이 컸을 겁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힘들었죠, 친구들. 이제 히트맵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8만 7 근처이고 또 하나는 아래쪽 8만 6 근처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9만 근처에서 매도 주문을 걸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번 트레이딩 라운드에서는 조금 천천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3M M차트에서는 신호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때는 주로 주간이나 일간 차트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꽤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노우볼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점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3M과 2M이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조정해서 반등이 올 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식으로 꽤 안전하고 리스크 낮은 방법을 선택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매니 리턴 파트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려 해요. 여러분이 매년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올해는 어땠냐면 전체적으로 3% 하락했습니다. 작년 이달도 마이너스였지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플러스였으니까 괜찮았죠. 하지만 올해는 3개월 연속 빨간색, 즉 분기별로 보면 완전히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4개월 연속으로 모두 초록색, 즉 상승이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에베레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대략적으로 50%는 상승, 50%는 하락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해는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승할 때는 한 번에 40%씩 오르기도 했죠. 그때가 2020년이었고 정말 강세장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아직 완전한 약세장은 아니고 지금은 중간 정도의 약세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한 번 더 크게 하락한다면 그때가 진짜 강한 약세장이 될 거고 저축이나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바트를 비교해서 데이 차트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제 라이브에서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바트 기준으로 보면 저항선은 약 300만 바트 근처에 있고 지지선은 약 250만 바트 근처에 있는데 이 지지선은 무너지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만약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구조적으로 건강하게 무너지는 거라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요. 빨리 무너지고 빨리 끝내야 합니다. 만약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 더 오래 끌게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인 뉴스로는 플래닛 관련 소식이 있는데 아직 후퇴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승인도 있었습니다. 그걸 임신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추가분에 대해 타겟을 약 20만 근처로 잡고 있는데 지금 메타플래닛 쪽에서는 4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친구도 약 3만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지 물어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약 20배 정도고 전략적으로는 70만, 60만 6천칠 정도까지 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바이통 하이넷 쪽에서는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전엔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제가 제 차트로 보면 거의 고점 근처. 그러니까 SRTG 500 근처에서는 이미 팔았어야 했어요. 만약에 네가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옵션을 사든 뭐든 간에 포스트 테크포트처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왜냐면 네가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니까 지금 약 80% 정도 하락했어. 이번에는 에버시 미팅 파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어제는 금리 동결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전히 기존 범위 내에 있어. 앞으로 30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아직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없어.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떤지 한번 보자. 각 세트, 즉 자산별로 말이야. 올해 가장 크게 상승한 자산을 꼽자면 1위는 바로 금이야. 금은 차트상으로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 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자면 은괴 역시 이번 달에만 거의 25%나 올랐어요. 금에 비하면 조금 늦게 오르긴 했지만 금은 정말 강하게 치솟았죠. 이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웹3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은은 가지고 있지 않고 금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파금만 가지고 있는데 만약 움직임이 꽤 괜찮거나 구조가 잘 조정된다면 이번에는 은 쪽에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신흥시장 로고들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식이나 한국 주식 쪽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꽤 많이 반등했어요. 태국 SET 시장도 계속 노력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SET 주식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배당주나 그런 주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려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SET 50의 경우 900선 근처가 중요한 구간인데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쪽으로는 1200선이 있는데 이번 구간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모은다면 돌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SET 두 시장 모두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시장을 드라이브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예전 클립 유추 뉴스 때가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그 이하로는 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부적인 상황이 어떤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곧 VC와 오브코인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금은 약간의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아마도 휴장일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지 않았다면 오늘은 휴장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SET 시장은 휴장하지 않고 금, 다우존스, 나스닥은 오늘 휴장일 것 같습니다. 차트 구조를 보면 지금은 이미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이고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잘 마무리된다면 벤타베이트는 꽤 괜찮은 매매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락하거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서 꼬리가 길게 달리는 구간, 단기적으로 그런 구간에서는 금에 진입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차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먼저 규칙방을 확인하고 동의하신 후에 웨이브 3 멤버 방에서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골드업 파트에서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실형, 윈형 등 여러분들이 시각을 업데이트해주고 있고 노스형도 함께합니다. 이번엔 파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활동 언급을 잊었네요. 사실 지금은 거의 다 찼을 것 같지만 저희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관리자분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리를 추가로 마련해 드릴게요. 하지만 자리가 조금 비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무카타 태국식 바비큐 파티입니다. 지금은 이미 100명이 넘었고 팔로워 분들도 130명, 140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오셔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무카타 파티에서 고기도 먹고 제가 주문한 와규 고기도 10kg 넘게 준비해뒀으니 같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현재 구조적으로 이번 파트에서 7% 정도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조정 구간을 찾고 싶어요. 구조적으로 조정이 내려가는 구간을 콜렉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심지어 심지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엇 파동 이론의 구조로 보면 우리는 지금 C8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C8은 위로 튀어오르는 구간이에요. 위로 튀어오르면서 마치 브레이크를 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눌려서 D로 내려가고 결국 아래쪽에서 A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보기에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B파의 조정이고 그 다음에 큰 C파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본다면 계속해서 구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파가 내려와서 A에 도달한다면 레벨이 20%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꽤 큰 폭이죠. 아니면 그렇게 깊게 안 내려오고 이전 저점 근처인 18% 정도만 내려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B파로 조정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구조죠. 만약 B파의 조정이 온다면 그때 잠깐 진입해서 플레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죠. 롱 포지션 쪽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을지 말이죠. 이 구조는 시간이 좀 걸리는 패턴입니다. 저희는 이게 큰 3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닝 네거티브 구조에서 5파로 보고 있는데요. 1, 2, 3, 4, 5파가 이미 깨졌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저점이 깨지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구조가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고 BC 구간도 옆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변동성이 크거나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난 건 아니고 여전히 횡보 구조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횡보한다면 이 구간에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기 위해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만약에 빠르고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 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웨이브 3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꽤 조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초보자들이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갔고 금으로 이동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다른 자산을 거래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소시지를 쫓아왔던 이 자산에서는 계속 버텨야 합니다. 다시 기회가 오면 그때는 제대로 사냥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시 불장이 오면 남들보다 먼저 진입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제가 계속 시도하는 일입니다. 계속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디스코드에서도 친구들과 꾸준히 소식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이 부분은 횡방향 구간 이야기인데요. 친구들도 횡방향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봅니다.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가격이 10파 구간을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입해서 플레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 가격이 10파를 만나고 펀딩이 강하게 붙는다면 그건 정말 좋은 신호라서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포모에 빠지는 타이밍이기도 하죠.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다. 중요한 저항선은 만약 우리가 S구간에서 대략 9만 1, 9만 1 근처에서 진입한다면 10만은 절대 돌파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10만 위로 다시 올라서면 안 됩니다.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 10만 위로 올라서 자리를 잡는다면 이 트렌드 라인 구조 자체가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큰 사이드웨이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만 위에 자리를 잡는다면 큰 하락장이 아니라 사이드웨이거나 상승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지켜봐야 해요. 1월이 끝날 때까지 상황이 마무리되는지 보고 싶어요. 고통스러운 구간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락장에서 트레이딩은 재미있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이들은 시장을 떠나버리죠. 우리가 이런 장을 좋아하고 포지션을 쌓아갈 수 있다면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어요. 제 친구처럼요. 제 아이디어는 트레이더로서 매매할 때 여러 관점과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선 이미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물 보유 시 가격 상승으로 자산이 불어나죠. 하지만 하락장에선 대부분 수익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면 현물을 가만히 들고만 있다고 해봅시다. 가격이 87,000 근처에 머물고 매수 단가도 87,000이라면 가격 변동 시 이익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10%, 11%, 14% 수익을 얻고 가격 하락 시에도 10%, 5%, 7%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여러분도 수익 확보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분리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자산을 한번 살펴보죠. 달러는 어떤가요?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달러의 흐름은 여전히 하락세 다운트렌드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반면에 바트화는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트화가 너무 강해서 앞으로 계속 강세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미 시작됐죠.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강하면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너무 약해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입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환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우존스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 상황을 보면 금이나 다른 자산들도 살펴봤고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도 제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이 워터마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죠. 미친 듯이 성장한 건 아니에요. 만약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미친 듯이 성장했을 텐데 말이죠. 각 베이스 온마다 트레이딩 시 자산과 BTC를 주로 기준으로 삼아요. BTC를 베이스로 보유하면 포트폴리오 보호와 BTC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다른 자산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 아, 맞다. 이더리움을 잊을 뻔했네요. 이더리움 상황도 좋지 않아요. 3개월 차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건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이에요. 이전에 다이버전스가 있었던 거 보이시죠? 가격이 신 고점을 돌파했지만 이 다이버전스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도하거나 포지션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격이 조정받으면서 이 저점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이 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1000달러가 무너지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1000달러는 절대 깨지지 마라. 만약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하락해서 시파로 내려간다면 이더리움이 1000달러를 깨면 진짜 큰일입니다. 우리가 롤라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알트코인에는 뭐가 있냐면 피핀도 있고 사드 이지리움 2개 정도 그리고 에스터도 있어요. 저도 에스터를 한번 보고 싶네요. 피리핀 이름을 자주 틀리게 쓰는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자주 트레이딩 하진 않거든요. 자주 트레이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름도 잘 안 외우게 되고 기록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위로 확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 건데 이것도 꽤 무섭네요. 이미 다이버전스도 나왔고요. 이건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캔들도 무서웠고 어제 캔들이 0.7 이상까지 올랐다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다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이 업트렌드처럼 보이긴 해도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아래쪽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어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저도 스윙 트레이딩 같은 걸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노릴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에요. 다시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캔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구조상으로는 매수세가 올렸지만 매도세가 더 강하게 들어와 꼬리가 생긴 거예요. 만약 오늘 그래픽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마감된다면 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쪽 바닥에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프린트가 잘못된 거죠. 핀도 잘못됐고요. EC도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강하지는 않았어요. 네, 처음에 디스코드에서 친구가 세게 올랐다고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살짝 오른 정도였어요. 많이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아래쪽에서 포지션을 정리했고 이 부분도 만약 비트코인이 short 신호를 주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B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B파가 되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거죠. 만약 자연스럽게 위로 튀어오른다면 그때는 진입할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내부 구조를 볼 때 다이브는 B를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형태가 A, B 그리고 C로 올라가는 시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 파동들의 크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입하고 싶다면 A파를 측정해서 여기서 사이도 측정해서 둘이 비슷하게 맞추면 돼요. 그러면 B파에서 진입할 수 있는 파동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큰 C파로 하락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진입할 타이밍을 준다면 저도 소액으로 들어가서 엑셀 구간 근처에서 기회를 노려볼 생각이에요. 55,000에서 55,050 정도 이런 식으로요.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해요. 정말 오래 들고 가야 합니다. 왜냐면 아직 손실을 보지 않았다면 계속 버텨야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에스테르 쪽을 한번 볼게요. 0.6대까지 내려왔는데 학생들도 꽤 고통을 참아내고 있겠네요. 이 구간을 이탈하면 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에스터 부분에서는요, 이전에는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버틸려고 하니까 여기서 잘리지더라고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어요. 한번 포기하고 나서 이 저점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이 저점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켜봐야겠죠. 매수세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매수세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가격이 더 빠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조심하시고요. 저는 디스코드에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전체 시장 상황도 함께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산 시장이 어떤지 보면 거의 모든 자산 약 80%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원자재, 금, 다우존스, 나스닥 등 모든 시장이 돌파했는데 비트코인만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조정이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만약 가격이 한번 크게 하락한다면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DCA 정기적 분할 매수로 저축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도 저축을 권할 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어제 라이브에서 이 상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경품도 나눠드렸습니다. 함께 축하도 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수료 대신 유튜브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주세요. 앞으로 크립토커런시 콘텐츠 추가 예정입니다. 오늘은 터마켓 소식 전해드렸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